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게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 이런 네.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뭐 수사에 어떻게 좀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도 그냥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고 뭉개고 하면은 그냥 잊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절대 사안 안 자체도? 되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네.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것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형사소추가 안 되는 못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지되잖아요. 대통령 기간 재임 중에는 기간 재임 동안은. 기간 네, 중에는 중지가 되는 건데 네. 대통령의 부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수사를 받아야죠. 아하. 그것도 신속히 해야 됩니다. 검찰이요, 예, 권력의 뭐 X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거예요. 신속하게 예. 수사해서 만약 그거 결론 제대로 내야 된다. 수사 안 하잖아요. 네. 특검 또 가는 거예요. 그렇지. 방법 없어요. 이것도 왜? 이거 올려 또 특검. 특검해야지. 그래요. 만약 안 하면 안 하면 하면, 안 예. 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예.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판단이 너무 똑바르고 옳습니다. 그럼 그 국민들의 판단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더 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국민들의 믿음을 네. 얻을 수 없다. 맞아.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근데 네. 검찰이 제대로 할까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의문이다. 그러니까 수사는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워낙 비난이 크니까 그거 넘어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고 네. 특검 못 가게 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 왜 아. 그러겠어? 수사 결과 보고하자. 이러면서 특검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사 시작했으니까 그냥 네. 질질 끌리겠지. 그래서 이제 특검 간다 그러면 우리 수사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 지난번에도 갑자기 또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특검 가려고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우리 수사하고 있다. 이런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여져서 네.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근데 당장 28일 표결되는 김건희 네.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 캐리 정고님, 네. 예 교수님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오시는 겨울에 분이죠. 잘리면 더 추워요. 맨날 잘려. 아유, 오마이 TV에서도 안 잘려요 여기는. KBS인가요? 여기 자르게? KBS 잘랐어요. 잘렸어. 아 네. 잘렸어요? 네. 이야. MBC 잘리고. 아니 네. 사장 잘리고. 사장 바뀌었다고 잘리면 잘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문제예요.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한심은 민낯입니다. 민낯. 한심해. 지금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네. 권익위원장 하면서 친구를- 휴가 내고 아니, 말이 되고 인사청문 준비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권익위원장 하면서 준비를 예. 해요. 그건 안 되죠. 아니 그 휴가 더군다나 내고. 법률가들 아니야? 법률가지. 그러니까 법률가들인데 그럼 당연히 한쪽으로 사직을 그만하고 해야지. 해야지. 당연하죠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뭐 법을 생각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들은 양손에 떡을 쥐고 그냥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 하겠다. 아니 자기들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정권 네.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공정과 상식을 안 지켜요. 음. 비상식적이고 비공정이야. 불공정이고. 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뭔 공정과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한동훈 장관도 그래. 이거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봤대 모른대요. 유튜브라 모른대. 야 어떻게 그 전에 민주당 얘기할 때는 옛날 아주 고려적 얘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녀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웃기지 않습니까? 잘 받아쳤는데. 근데 그게 예. 그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내용을 특수부 검사 본인들만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서도 정보는 독점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그 습성이 있는 거죠. 과거 특수부 검사 시절에 정보를 독점하고 언론을 대했던 그래서 본인들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쓰는 그런 언론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치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데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검사하듯이 하는 게 정치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문제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품백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이건 뭐 계속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기자들이 물을 거기 때문에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네. 그거 대답 잘하고 들어와라. 그럼 들어오려면 그거 명확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비대위원장 설이 그렇게 나오고 많아요. 있죠. 계속 많은데 나오고 있죠.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돼. 아.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일 때는 네. 대통령하고 같은 이미지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내각의 일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인 한동훈으로 정치인. 이제 변신해서 나왔어요. 네. 좀 나왔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동훈 예를 들면 장관이 네. 끌어와야 되잖아요. 확장성. 그럼 확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인데 자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가장 강하고 상명하복이 제일 세트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대통령과 장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완전 이미지가 겹치고요. 지지자가 겹치고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모해서 첫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못해. 아. 못한다. 예. 만약에 비판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 못해.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예. 그 갈등 관계를 한동훈 장관이 견딜 수 있겠냐. 못한다. 아, 예. 그렇네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메시지, 개혁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온다. 네. 그러면 저는 한 달짜리라고 봅니다. 그럼 또다시 비대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비비대위로 간다. 제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을 때 네. 올해 두 번의 비대위가 있을 것이다. 총선 전까지 예측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올해를 못 넘길 거다. 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되면 결국 돌파하기 어려울 거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니까. 아, 왜 그러세요? 그때는 이미 밖에 나가 있을 건데. 밀어야지. 내가 빨리 계속 12월 밀어야지. 27일 내가 계속 밀 거예요. 이준석 비대위원으로.